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만약에 협조를 거부한다면은 지금 인수위원회 자리인 그 통이동에서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 거기서부터 청와대 대통령직 임무를 갖다가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눈 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선인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다.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하여튼 5월 9일까지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막힌 이 한탄을 갖다가 개탄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통이동 사무실이 방탄유리가 아니다. 경호 공백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다 이제 이렇게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하죠. 분노하죠. 격앙할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구상에 제동을 확 걸었습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걸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하고 정부 출범 직후에 통이동에서 집무를 하겠다.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인수를 하겠다. 대통령 집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다면 하는 윤석열입니다. 네, 한다면 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니다. 그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에 따라서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야 될 겁니다.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통이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그의 기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기. 예. 그의 기가 하늘에 충천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 입장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브리핑 차트까지 딱 해가지고 말이죠. 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자들하고 예상이 없는 45분간의 긴 소통의 시간까지 가지면서 온 질문을 받아 다 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고 개탄을 하고 있는 이 대변인의 말에서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국방안보회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서욱이가 참석했고 합참의장 원인철이라는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5월 10일 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또 다만 경호가 취약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통령으로서 직무 시작이 실제로 가능할지 국방부 이전 작업이 시차를 두고 추진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딱 잘랐습니다. 집무실 이전 반대는 청와대의 몽리로 보이지만 이 집무실 이전 반대 청와대 몽리로 규정을 했습니다. 새 정부로선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좋다. 그러면은 싸우지 않겠다. 내가 통이동에서 내가 민생을 시작하겠다. 대통령직을 시행하겠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방부 청사에 가지 말라고 하면 인수위 사무실에 있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 가지 말라면 인수위 사무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있으란 얘기 아닙니까? 통이동 사무실은 방탄유리가 아닌데 경호공백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5월 10일부터 새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이어서 청와대까지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용산 이전 로드맵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 확대 장관회의 뒤에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협조 안 하겠다는 걸 대국민 선포를 한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거는 차기 대통령의 몫이지 자기들의 몫이 아닙니다. 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제가 예측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목리가 나올 것 같은데 뭔가 트집을 나올 것 같은데 슬슬 그 낌새가 보이더라고요. 김호수가 뻗태기 시작하고 내 임기 동안 내 임기 채우겠다 하더니 어저께는 김진욱이 공수처장 국민에게 말이죠. 저 공수처 대상도 아닌 민간인 그냥 전화 통화하는 거 있죠. 이 통신 조회하고 말이죠. 불법 조회하고 또 누굽니까? 저 언론사 기자들까지 그냥 통신 조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몰래. 그분들은 고위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김진욱이가 어저께 공수처장도 내 임기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확 뭔가 나왔습니다. 역시 대통령이 그 뒤에 있었구나. 대통령의 그 힘이 다 보이지 않게 레이저를 때리고 있나? 레이저 빔이 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말 정권교체, 왜 정권교체를 국민이 그토록 갈망했을까? 너무나 지금 자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권교체 잘 선택한 우리 국민들, 현명한 국민들,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한 안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한민국이 새로워집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